안녕하세요. 12시 1등 스타파 박상정입니다. 이제 서서히 진정을 찾아가는 걸까요? 오늘은 좀 한숨 돌려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중국 증시 급락이 멈추는 듯하죠. 현재는 아주 소폭의 빨간 플러스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전장 마감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장 초반에 중국 증시 2%나 급락했다가 상승 전환했다가 현재는 상승폭이 약간은 좀 둔화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중국 증시를 보면 상당히 좀 귀신같이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또 안심하기에 이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양시장 낙폭을 좀 줄여가고는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힘을 내줄지 오후장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증시타파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증시타파 함께 해주시는 방법들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증시타파에서는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진단을 해드립니다. 먼저 전화기 좀 활짝 열려 있는데요. 02-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양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코스피 지수가 초반에 4개월 만이죠. 2000선 잠깐 좀 밑도는 흐름이 나타내다가 현재는 그래도 앞자리가 다시 바뀌었어요. 코스피 지수 2003포인트 구간 지나가고요. 코스닥도 장중에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700선 잠깐 이탈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그래도 710선 정도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양시장에서는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또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 이번에 좀 서서히 반등의 시그널로 인식을 해도 되는 걸까 고민되신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022128-3388번 지금 전화 주셔도 되고요. 방송 전후에도 이 장 마감한 이후에도 전화기 열려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게시판에도 아무래도 좀 금통위가 있었기 때문에 앞서서 또 이 세미 앵커 못 만난 분들 아쉬움을 좀 남겨주고 계신데 이런저런 이야기들 오늘도 게시판에서 활발한 이야기 기대할게요.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은 또 저희 방송에도 이렇게 좀 노출이 됩니다. 남기고 싶으신 글들 많이 올려주시고요. 사실 그동안은 지수가 이번 주 들어서 많이 출렁거리면서 게시판도 좀 조용했잖아요. 오늘은 이제 좀 서서히 활동 안 하시던 분들도 한 줄, 두 줄 남길 수 있는 여유가 조금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여기에다 한 가지 더 있죠. 증권통 어플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증권통 어플리케이션 이용을 해주셔서 게시판에 글을 또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꿈꾸는 기린님 안녕하세요. 이야기 남겨주셨는데 날씨가 언제 그러느냐는 듯이 화창하네요. 글 남겨주셨네요. 지금 저는 방송 들어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보니까 아직은 약간은 좀 흐리긴 하던데 지금 저희 시청자분 계시는 지역은 괜찮나 봐요. 은하수님도 글 남겨주고 계시고 종목 고민도 좀 올라오네요. 그러면요. 이 가운데서 또 어떤 종목들 상담해 주실 분 계신지 지금 공개를 합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 함께 하실 분들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오늘은요, 이 토마토 투자자문의 정종현 운용형님이 또 스튜디오에서 대기하고 계시고요. 또 이와 함께 전화 종목 진단으로 수고해 주실 분,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창준 전문가, 류안타증권 골드센터의 김용학 대리 이렇게 세 분이 오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증시와 관련된 얘기 오늘은 어떤 걸 해볼까 하다가요. 이 중국발 쇼크 그동안에는 우리가 그리스, 그지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다가 이제는 또 중국 얘기로 넘어갔어요. 우리 증시 여기저기 뛰어가지고 정말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중국 증시 그 파급력 과연 어디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야 될까요? 중국 증시가 연일 좀 밀려납니다. 5,100포인트인가요? 상해 종합지수가 여기까지 터치를 하고 이제 3,500선 이탈을 하나 싶었더니 오늘장에 다시 반등이 나옵니다. 대륙의 스케일을 보여주는 변동성 그리고 대륙의 부양책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시장에 이렇다하게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 증시 거품일지 혹은 지금 현재 상태가 거품이 꺼지는 단계인지 그렇다면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건 어떻게 될지 혹은 거품이 아니다 중국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글을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신 있는 발언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요 오늘도 첫 번째로 종목 진단부터 좀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화도 좀 오고 있고요. 3850님께서 오랜만에 은행주 올려주셨네요. 금융지주사 신한지주 보겠습니다. 신한지주 매수가가요. 52,800원의 비중 30%입니다. 5만 원대 사셨으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마음
토가리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최창준 전문가님 만나보죠.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창준입니다. 네, 신한지주 네. 지금 손실 구간인데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일단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국내 최고의 그런 금융 지주 회사로서요. 외국인 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인 보유 지분이 현재 한 66%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2분기 우리 실적이 조금 적게 나올 거라는 그런 우려감이 계속 지속되면서 5월 달부터 계속 주가가 하락해서 직전 저점 부근인 3만 8천 원대, 3만 9천 원대까지 주가가 하락해 있는데요. 매수 단가가 뭐 한 5만 3천 원 정도 되셨고, 비중도 한 30% 보유하고 계시는데, 지금 한 지난주부터 이번 주 올해, 그러니까 이번 주 월, 화, 수, 목 이렇게 4일 동안에 대부분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바이오 헬스케어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뭐 최소한 적게는 20%, 많게는 3, 40% 하락을 했는데, 제가 이제 방송 출연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시장 비주도주들 지금 시점에서 바꿔 타는 그런 전략이 좋습니다. 신한지주 갖고서 현재 5만 3천 원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3만 9천 원이다. 손실폭은 한 8%에서 10%인데 그거 하루면 복구 되는 그런 손실폭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신한지주를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절반이라도 저는 4만 원 정도라도 절반 정리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하락했는데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저는 바이오 헬스케어 아직 끝났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플러스 중국 소비 수혜주들 중에서 가장 강한 주식을 선택해가지고 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면은 신한지주에서 마이너스 10% 나신 거 거기서 한 방에 복구가 됩니다. 그것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한지주 4만 원대 이상에서 절반 매도, 그리고 손절선 3만 7천 원 정도, 3만 6천 원 정도 잡아드리겠고, 투자 전략은 절반 매도해서 강한 시장 주도주로 교체 매매하자, 이렇게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신한지주였습니다. 지금 좀 손실 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미련을 갖기보다는 이때 용기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뭔가 액션. 지금 시장에서 가는 종목들 그쪽에 좀 더 집중하는 전략 권하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 종목으로 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지금도 글을 좀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종목 진단하면서 여러 가지 팁들이 좀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최창준 전문가는 제약바이오나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 옥석 가르기를 한 이후에 다시금 재상승을 노려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종목들 더 보겠습니다. 오늘은 파란불 일색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민들이 상당히 좀 많으실 수밖에 없는 장이네요. 지금 거래소에서 상승 종목이 한 150개 되고요. 코스닥에서도 한 180 종목, 그러니까 합하면 한 330 종목 정도만 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단 신청 들어오는 종목들도 대체로 좀 부진한데요. 보겠습니다. 8501번님께서 쇼박스 올려주셨어요. 쇼박스 현재 4% 정도 조정입니다. 어제 많이 밀렸네요. 어제 한 10% 정도 하락을 하고 오늘도 약세 흐름 나타내면서 7,000원권 부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8,480원에 30% 사셨대요. 8,400원대면 한 요쯤에서 사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손실 구간으로 최근에 3거래를 연속해서 하락하면서 갑자기 또 손실로 돌아서니까 이걸 갖다 지금이라도 잘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실 것 같습니다. 과연 대응 전략은 어떤 게 좋을까요? 최창준 전문가님 의견 주시죠. 네, 쇼박스 같은 경우는 미디어 플렉스, 옛날에 이름은 미디어 플렉스였고요. 지금 하는 일은 그런 영화 제작이라든지 드라마 제작 이런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기관들 매수가 급격하게 들어오면서 현재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미래 성장 동력, 성장성을 보고서 주가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중국의 화이브라더스라는 그런 업체하고 최소 3년 동안에 6편의 영화를 공동 제작한다는 계약을 맺으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가 현재 주가 위치를 보게 되면은 9,000원대까지 갔다가 현재 주가는 지금 7,000원 정도 위치해 있는데 아마 중간에 따라가신 것 같아요. 그죠? 8,400원대라 그러면 따라가신 것 같고, 지금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를 더 많이 반영했다는 측면에서 그게 실적이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주가는
당분간 세게 그 직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2014년도 영업이익이 18억 원, 뭐 올해는 뭐 100억 원 정도 예상한다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주당 순이익이 뭐 143억 원, 3원 그리고 현재 주가 이렇게 봤을 때 저평가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쇼박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보유하고 있다가 반등 시 7,700원부터 8,000원 정도 손실이 났어도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쇼박스도 짚어봤습니다. 중국 증시를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잠깐 또 외신을 보니까 블룸버그도 거의 무슨 중국 방송처럼 계속 중국 특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확실히 글로벌 증시 충격이 이 중국 쪽에 집중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 깊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증시 오전장 마감 약 15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빨간불 파란불이 약간 좀 아슬아슬한 상태예요. 현재는 3,500선대 부근 나타내고 있고요. 0.03% 아주 소폭의 상승권입니다. 과연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 계속해서 좀 예의주시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그래서 중국 증시와 관련된 내용 저희가 또 토론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 증시는 거품이다라는 데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시판에서도 저희 시청자분들이 제약바이오 거품처럼 약간의 좀 중국 증시도 거품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의견들 좀 많이 이야기해주고 계시고요. 투커스님께서는 중국 증시 바닥 확인하고 가렵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로 좀 남겨주고 계십니다. 지금 그러면요 자세하게 이 이야기들 그리고 포트폴리오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정종현 운영위원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운영위원님도 이번 주 정신이 좀 없으시죠? 전 괜찮은데요. 굉장한 여유세요. 그러면 시장에 좀 조정을 네. 어느 정도 대비를 해두셨다라는 얘기인 그러니까 제가 것 같아요. 지난주 이 시간에 그 포트폴리오 진단을 해드리면서 뭐 제가 뭐 안 했던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7월 중에 고 PER 종목들의 위기가 한번 올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뭐 제가 봤던 시기는 한 7월 10일 전후로 한 시기, 아무래도 옐런 총재의 어떤 발언 이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사실 지난주에 저는 제약이랑 화장품주는 다 매도 처리를 하고 현금 비중을 좀 늘려와가지고 이번 주를 대비했기 때문에 사실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져서, 물론 이렇게 많이 빠지면은 뭐 저는 정말 엄청난 수익을 거뒀습니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시장의 하락에 비한다라면은 상당히 좀 선방했다라고 뭐 저는 자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중국 증시와 관련돼서 우리 증시에 미치는 충격 그리고 또 중국 증시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운영님은 중국 증시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제 고평가됐다가 거품이 좀 사그라지는 단계다. 혹은 여기에서 좀 더 조정이 이어질 것 같다? 어떤 식의 뷰를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 조정 폭은 굉장히 얕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논리적이지는 않지만 제가 어제 하고 오늘 아침에 그 TV에서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증시였다라면은 이쯤이면 뉴스에 헤드라인으로 한번 나올 때가 됐다. 근데 딴 나라 증시를 거의 헤드라인에서 한두 번째로 하더라고요. 뭐 그렇다라면은 거의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도 좀 거의 다 빠졌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중국 증시가 저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하락세를 보여줘도 한 1, 2% 내외 정도에서 잘 버텨나갈 수 있다라면은 뭐 기술적으로는 지금 3,450, 3,500 정도가 지난해 10월 이후에 올해 연고점까지 상승한 부분에서 정확히 50%를 반납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정말 많은 대책이 나왔잖아요. 근데 증시가 자꾸 워낙에 급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중국 증시를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그렇고 중국 증시를 바라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 중국은 사실 민주주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제 국가,
통제 경제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 증시를 통제하려고 자꾸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약발이 안 먹힌다라는 거는 굉장한 불안 심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심리적인 부분 자체가 조금 더 안정화를 돼야 뭐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기술적인 지지도 좀 가능할 것이고 추가 하락도 조금 제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그러면 이제 바닥이 가까워 왔다. 따라서 그렇게 보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충격도 이제 제한적이다. 우리 증시도 함께 바닥을 좀 다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워낙에 위기가 이번 주에 증시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호재는 찾아보기도 힘들고 악재만 만연해 있는 그런 구간인데 글쎄 일단 하나씩 조금씩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구도는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증시가 오늘 뭐 추가적으로 급락하지 않는 그런 구도다. 그리고 묻혀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중국의 급락, 뭐 그리스 문제 때문에 사실 9월 금리 인상이 거의 물 건너가는 분위기잖아요. 이것도 뭐 100% 호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증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유로존 문제도 이번 주 주말에 또 마지막 어떻게 보면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EU 측에서 뭔가 그리스의 어떤 그 협상안과 함께 결론을 낼 수 있지 않나 보여지기 때문에 뭐 악재가 만연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앞으로 어떤 미래가 어둡기만 하진 않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서서히 빛이 비칠, 원래 해 뜨기 전에, 동트기 전에가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서서히 좀 동트기를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은 오늘이 또 지금 앞으로의 미래를 좀 본다면 가장 어두운 날일 수도 있으니까요. 대응 정책 세우시는데 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게시판을 쭉 보다가 소심플님께서 한샘이 갑자기 또 순간 급락했다고 걱정을 해주셔서 저도 방금 전에 좀 시세를 체크해 봤거든요. 보니까 급락하는 순간에 NH투자증권에서 좀 대규모 매도가 주문이 나왔어요. 지금은 한 3% 정도 급락 진정됐습니다. 소심플님 크게 좀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시세는 좀 더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러면 중국 얘기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고 이 포트 의뢰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한 주 동안에 좀 매매를 자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셨나요? 아니면 관망하시면서 좀 두고 보셨어요? 감망을 하다가 욕심 많이 부리다가 손해를 좀 봤어요. 어떤 종류의 욕심을 부리셨던 건가요? 메타바이오베드 같은 경우는 말이죠. 네. 여기 9,080원까지 갔었는데 어, 한 만 원까지 보다가 지금 많이 내려가 버렸어요. 역시나 제약바이오네요. 이번 주 다 그랬어요. 어제 시청자분도 그랬고 엊그저께 시청자분도 그랬는데, 그러면은 오늘 저희 시청자님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 담겨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한국정보인증 네. 8,450원에 네. 30%. 다음 종목은요? 그다음 메타바이오메드 네. 7,240원에 25%. 네. 또 C큐버 1,700원에 15%. 네. 또 마지막 KG 종목은요? KH바텍 18,000원에 10%. 18,000원에 10%세요? 15%세요? 15%, 예. 아, 15% 들고 계시군요. 지금 그렇게 보면은 주식 비중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계시고, 역시나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제약바이오, 화장품 쪽에 한 줄기를 차지하고 있고, IT하고 핀테크 쪽도 좀 골고루 담고 계신데, 그래도 제가 좀 위안 아닌 위안을 드리자면은 이번 주 제약바이오랑 화장품 거의 급락을 했는데 이 정도 손실이 5% 안팎이세요. 잘 버텼다라는 생각도 저는 약간은 좀 드는데 욕심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요, 포트 어떻게 바꾸고 싶으세요? 손실을 좀 어느 정도 정리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세요? 지금 반등 나올 거라고 믿음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요, 이 가운데서 가장 궁금하신 점 하나만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메타바이오에도 이걸 지금 내가 다시 한번 보고 싶네, 이게.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이 가장 좀 미련이 많이 남으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네 종목 함께 좀 포트폴리오 전반에 대한 진단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시청자분 네 종목을 담고 계신데요. 그래도 시장 대비는 양호하지 않나 싶습니다. 종목들 한 4%에서 6% 정도의 약간의 좀 손실 구간이고요. 하지만 또 제약바이오로 한 차례 크게 수익을 좀 보셨기 때문에 이대로 정리하기에는 약간 아쉽다라는 욕심도 함께 마음에 자리 잡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진단 들어보도록 할게요. 정정현 운영형님, 네. 오늘 식탁의 재료는 좀 어때 보이세요? 일단 뭐 지금 시장은 사실 뭐 제철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재료를 구하기가 이렇게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종목을 보면은 최근에 매수한 종목도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급락했던 종목군도 있는데 그래도 또 아주 뭐 비싼 가격에 사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뭐 몇몇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이거는 지금의 공략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100% 아주 안 좋다라는 평가는 아닌데 일단 평가로는 저는 먹을 때가 지난 밥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약간 중의적인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끼니가 조금 지나서 늦게 한여름에 먹게 되면 그냥 찬물에 밥 말아서 풋고추에다 먹어도 뭐 이렇게 보면 제가 너무 나이가 들어 보이나요? 네, 그건 아니죠. 네. 예, 그렇게 먹어도 한여름에는 맛있게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 별미가 될 몇몇 수도 종목으로 있죠. 봤을 때는 분명히 아직은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장이 워낙에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때는 조금 지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예. 이번 주 많이 느끼는 게요. 지난주가 딱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나고 나서야 그때가 기회였구나라는 걸 깨닫는데 지난주에 먹었더라면 정말 맛있게 좀 즐기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좀 반찬들이 식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부터 볼게요. 한국정보인증. 이 종목도 현재 한 5% 정도 약간 손실 구간인데 네. 어떤 요리일까요? 좀 사실 좀 애매해요. 이제 좀 이따 이제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네. 뭐 핀테크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엮어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긴 한데, 시세가 또 그렇게 아주 많이 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별미의 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 피자에다가 한번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미다. 피자로 우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저는 한국 정보로 시작되는 종목은 다 헷갈려요. 게다가 하는 네, 사업이 네.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뭐 정보 보안 혹은 핀테크 네. 이쪽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국 정보 인증 이 회사는 어떤 사업 하나요? 아마 매수하신 분께서도 좀 전에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뭐 핀테크 종목도 있고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종목일 겁니다. 해당 업체가 이제 공인인증서 업계 최다 등록 대행기관입니다. 즉 관공서 쪽에 조금 더 매출 비중이 많습니다. 최근에 한글과 컴퓨터가 주가가 좀 괜찮았죠. 이 약세장에서. 이유는 관공서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인데 이 관공서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으면은 사실 이렇게 크게 적자를 볼 만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안정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고 성장성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특히나 이제 1, 2, 3분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집행이 자금이 집중이 되면서 4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구도를 그려나가는 것이 이런 업체군들의 어떤 특징적인 사항이다 보여집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공인인증서? 물론 공인인증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쇼핑할 때 뭔가 결제를 하는 데 있어서의 좀 이제 필요한 그런 부분이긴 한데 이것이 이제 워낙에 복잡하고 이렇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거를 없애가는 추세잖아요. 최근에는 뭐 TV도 보시면 뭐 3분 결제 해가지고 몇 개 버튼만 누르면 바로 상품을 살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공기업, 관공서 쪽에 대한 어떤 인증서가 꼭 쇼핑하는 데만 필요한 건 아니고 다른 것들도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발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가 신규 사업 쪽으로 뭐 지문인식 결제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 보여집니다. 다만 이 기업이 지금 저는 좋은 쪽도 있고 안 좋은 쪽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평가 자체는 굉장히 높아요. PER 자체가 제가 보니까 올해 예상 순이익 대비했을 때 한 50배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뭔가 올해 상반기 주가가 또 많이 올랐거든요. 핀테크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미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다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또 관공서 쪽에 대한 안정적인 사업 구도가 있으니까 아주 또 크게 손해를 볼 만한 그런 기업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규모도 그렇고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30% 정도 비중을 담을 수 있는 저는 기업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한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면 한 10에서 15% 정도의 비중만 담아서 가시는 것이 제가 볼 땐 더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별미라고 표현을 해주셨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뭔가 주력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사이드로 이렇게 계속 자장면 먹다가 한 입씩 먹으면 맛있는 약간 요런 요리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국 정보 인증 그래도 좀 직전 저점 부분까지 내려와 있고요. 최근에 핀테크 얘기도 솔솔 나와서 반등을 기대할 수는 없을까요? 좀 가격 전략은 어떻게 일단 보세요? 그래서 뭐 핀테크 관련해서 뭐 최근에 뭐 다우그룹 쪽이라든가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도 있고 일단 뭐 올해 들어서 전도 유망한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주가 크게 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중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미.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뭐 결론적으로는 비중 축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라 기업 규모에 비해서 조금 비중 자체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비중 축소 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10,000원권, 손절매 가격은 오늘 장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 시장이 안 좋은 곳을 감안했을 때 이 가격대 깨는 거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한 7,900원권, 지금 8,000원대 초반에 있는데 뭐 차후에 이러한 부분이 괜찮은 시장이 좀 회복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쪽 라인을 깨고 내려간다라면은 좀 시세의 어떤 회복이 굉장히 더딜 수 있으니까 좀 중요하게 보시는 가격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한국 정보인증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궁금해하시는 종목이세요. 메타바이오 메드, 역시나 또 제약바이오. 없는 포트폴리오가 요즘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역시나 이번 포트에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하락하면서 또 손실로 돌아서 있는데 식탁이 좀 낮으세요? 사실 이게 이제 한참 좋을 때면은 제가 저쪽에 있는 탕수육에다 막 비유도 하고 할 텐데 이게 슬슬 이제 약간 고점에 대한 징후도 좀 있고 네.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걱정이 좀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가격이 아주 높진 않지만 이 종목 또한 주력으로 삼는 거에 있어서 약간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도 뭐 맛있게 한 잔의 술안주로서는 충분히 먹어볼 만할 것 같아서 양장피에다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제약바이오 쪽 보면은 예전에는 제약, 무슨 의약 뭐 이렇게 들어가면은 우후죽순으로 다 올랐는데 이제 키워드는 옥석 가리기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땐 오늘도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중국이 일부 좀 주가를 회복하면서 국내 증시도 뭐 지금 유가증권 시장 기준으로 한 30포인트 빠지다가 하락폭 한 절반으로 줄여놨잖아요. 근데 잘 보셔야 될 게 절반으로 줄이는 구간에 있어서 그러면 어떤 놈들이 시세를 주도해가지고 낙폭을 축소했냐. 아마 지난주 같았으면은 대다수가 화장품이나 제약 바이오 같은 성장주 쪽에 매기가 왕창 몰렸을 거예요. 물론 오늘도 한미약품 플러스 났고 코롱생명과학도 뭐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뭐 비교적 탄탄하게 잘 올라오고 있지만 메타바이오 매드도 안 올라오고 있죠. 그 밖에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는 바이오나 제약주가 전부 다 오르진 않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옥석을 가리기 뿐만 아니라 시장이 일방적으로 꼭 성장주에만 배팅을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주나 지난주처럼 야 이쪽 성장주가 완전히 되는구나. 뭐 이제는 살 게 이거밖에 없어. 이런 식의 어떤 시장관을 가지시고 대응하는 거는 굉장히 지금은 리스키하고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업체의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생분해성 봉합사. 수술실이죠. 그러니까 수술할 때 이제 실 써서 그 봉합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없어지는 녹는 실 같은 녹는 실 거 같은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메타바이오메드 포함해서 2개 업체, 전 세계적으로 다 해봐도 한 7개 업체밖에 안 만든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과점에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뭐 초소형 내시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떤 기술력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 비중으로 보면은 사실 이 기업이 꼭 이쪽만 하는 건 아닙니다. 덴탈 쪽도 한 그 30-40% 정도 하고요. 봉합사 쪽이 한 30%, 나머지 한 30% 정도가 또 통신 장비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기업이 무조건 바이오주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최근에 이 봉합사를 비롯한 이쪽 그 의료 장비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성장성이 크게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제약바이오주는 이쪽도 결국엔 중국 쪽에 대한 어떤 매출 비중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증시의 어떤 회복 여부라든가 전체 시장의 회복 여부에 따라서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좀 주의해서 보시는 게 좋고요.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 사실 지금 주가가 아주 고평가는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지난주까지만 해도 막 한 9,000원 이렇게 달릴 때는 비교적 높은 PER 자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제한적인 반등을 보일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메타 바이오메드 9,000원권에서 못 파신 게 약간의 좀 아쉬움으로 남고 있으신 것 같아요. 7,240원에 사셨고 지금 현재 주가가 딱 7,000원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손절을 하기에도 사실은 그다지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일단 어떻게 세울까요? 예, 시장 자체가 이미 좀 많이 떨어졌고 제약주도 지금 뭐 보통 보니까 고점 대비 한 20에서 25% 정도권역은 한 번쯤 다 밀려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은 사실 뭐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방적인 성장주에 대한 배팅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는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에게는 제가 보유를 드리지만 목표 주가는 그렇게 높게 드리진 않겠습니다. 한 8,000원권 정도로 제한을 해서 보시는 게 좋겠고요. 손절매 가격은 아래쪽 6,500원권역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바이오메드 쭉 보면서 제가 제약바이오 얘기를 그만해야지 하는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마음으로 제약바이오주들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의약품 업종 지수가 플러스 전환이 됐거든요. 종목도 보니까 한미약품이나 종근당, 대웅제약, 대원제약, 뭐 보령제약 다 플러스권으로 돌아서고 있으니까 내가 가진 제약주들도 반등 더 나오지 않을까? 혹은 지금이 저점이어서 저번에 바이오 랠리 못 즐기셨던 분들은 지금 들어갈까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어요? 제가 볼 땐 올해 아니에요? 상반기에 있었던 랠리는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증시에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중국이 최근에 워낙에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빠지면 뭐 중국 지수 펀드나 이런 거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에게 제가 똑같은 말씀 드렸습니다. 오를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지난해 10월 달 이후에 상승 랠리를 펼쳤던 것을 기대하고 들어갈 거라면은 안 하는 게 맞다. 지금의 제약주도 제가 볼 땐 맞아요.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틀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단기 급락이 많았고 그렇다고 성장성에 대해서 뭔가 훼손이 되진 않았으니까. 하지만 고평가인 거는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상승처럼 뭐 한 달에 한 40%, 50% 오를 거를 기대하고 들어가기보다는 뭐 짧고 강한 반등을 예상하시고 한번 들어간다라면은 단기 대응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뭐 제가 볼 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메타바이오메드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화장품주예요. C큐브도 지금 포트에 담겨 있는데요. 네. 우선 식탁에 놓자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C큐브 같은 경우도 사실 뭐 특별하게 어떤 뭐가 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도 아니고 나쁘지 않은 그런 기업인 거는 맞습니다. 또 굉장히 저평가돼 있기도 하고. 근데 약간의 좀 하이라이트가 조금 지났다고 보여지는데요. 식은 군만두는 굉장히 먹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식은 군만두 손 안 가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화장품주라는 거는 뭐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C큐브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인 거는 맞아요. 시가총액이 지금 한 700억밖에 안 되거든요. 해당 업체가 지금 올해 예상 단기 순이익이 못해도 한 50억 정도 수준이면 뭐 PER로 봤을 때 한 10배 초반. 지금 평균적으로 화장품 업체 못해도 한 25배에서 맥시멈 한 30배 정도 받는다고 봤을 때는 지금 주가가 싼 거는 맞습니다. 근데 좀 아쉽게도 화장품주도 지금 꺾여 내려오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궁극적으로 중국에 대한 어떤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중국이 진짜 증시가 이 정도 상황이면은 예를 들어서 증시가 좋아서 돈을 벌어가지고 쓸 수 있는 어떤 가처분 소득에 대한 그것이 규모가 줄고 그렇게 되면은 소비 여력도 줄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화장품주에 대한 어떤 하락 원인도 나타나지 않나 보여집니다. 글로벌 화장품 업체에 대한 소재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업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화장품 업체 치고는 극도의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보는 것도 맞습니다만 중국의 어떤 증시의 움직임 그리고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 제가 볼 땐 6월달 메르스 영향 분명히 있다라고 다른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분위기 실적 발표가 되고 나야 확실한 저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화장품 업종군들과 연동성이 조금 더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지금 한 2%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특히나 C큐브는 PER이 한 20배 정도 되면서 증권사에서도 화장품주 가운데서 저평가됐다. 이래서 한 차례 좀 강세 흐름 나타낸 적도 있었거든요. 이 종목 가격 전략도 주시죠? 네, 뭐 다른 건 다 빼고 펀더멘털 상으로만 본다라면은 분명히 보유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인 건 맞습니다. 대신 주가가 이제 반전을 보이려면은 말씀드렸던 뭐 중국 증시도 좀 좋아져야 될 것이고 국내 화장품 업체분들도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어야 되니까 이것을 중요하게 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13,000원 드리겠습니다. 손절매 가격은 제시를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C큐브였습니다. 이번엔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포트가 상당히 좀 골고루 담겨 있어요. 마지막이 IT 쪽입니다. KH바텍.
지금 이 종목 짚어볼 텐데 운영님 저는 사실 이 종목 보면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다고 해야 될까요? 좋다고 실적도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 상반기에도 굉장히 많이 밀려났고 시장 조정받을 때도 뭐 반등도 전혀 없고요. 네. 이 종목 왜 이렇게 부진한 거죠? 사실 제가 포트폴리오를 이제 방송 전에 먼저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왜 이 기업을 이 가격대에 샀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손해가 아주 막심하게 나진 않으셨어요. 물론 주가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수 단가가 뭐 18,000원권 하셔서 지금 한 16,000원권 뭐 중반 정도니까 뭐 주당 봤을 때 한 뭐 17,000원권이면 한 1,000원 정도면 한 4, 5% 정도 손해를 보신 것 같은데 아마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시기로 봤을 때 어떠한 이번 주에 소식이 있었냐면은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잖아요. 사실 제가 볼 땐 7조 원대 초반 나왔어도 그냥 평가는 별로 안 좋게 나왔을 겁니다. 7조 원대 초반이 나오든 7조 원대 이하가 나오든 삼성전자가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한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스마트폰 사업부의 당초 전망보다 판매가 부진했다라고 하는 점인데 결국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판매가 부진하다라고 하는 것은 연관되어 있는 중소 부품업체에 대해서도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가 없는 그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3분기에 그럼 삼성전자가 좋아질 거냐 스마트폰 사업부에 대한 어떤 뭐 실적 호전 얘기는 거의 없죠. 그나마 뭐 반도체라든가 아니면은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조금 호전세를 보일 수 있어서 뭐 7조 원대 초반을 기록하거나 뭐 이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쪽은 사실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리 다 이미 주가가 빠져 있었는데 뭐 아마도 역의 방향성, 즉 이미 안 좋은 거 발표하니까 이제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뭐 제가 볼 땐 좀 오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뭐 잠시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하락하는 구간에서 뭔가 기술적인 저점이 나오려면 평소보다 거래량이 한 2~3배 이상 빵 터져야 돼요. 그래서 뭐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거? 물량 소화가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고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빨리 팔고 나갔어야 주가가 반등을 하는데 전혀 그런 흐름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판매도 부진하고 케이스 제조업체가 실적이 좋아진다. 지금 메탈 케이스 쓰는 쪽은 고가형 하이엔드보다는 중저가형 제품이 더 많은데 사실 중저가 쪽은 중국산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하반기 실적 개선 쉽지 않을 겁니다. 증권사에서 지금 한 3분기에는 그래도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리포트 쓴 증권사의 1, 2분기 리포트 보시면은 1분기에는 2분기 좋아진다고 하고 2분기에는 3분기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사실 이렇게 뭔가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본다면 그거 믿을 필요는 제가 볼 때는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KH바테 오늘도 밀려나면서 지금 52주 신저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좋겠네요. 저는 과감하게 결단을 한다라면은 지금 가격대라도 손절을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 손절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좀 반전에 대한 기미가 보인다고 했을 때는 손절을 하시는 게 제가 볼 땐 좋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도 당연히 비중 축소를 드리고요. 목표 주가도 매수하셨던 가격대까지 온다라면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손절매 가격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 종목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식 보유 비중이 85% 그리고 현금 15% 들고 계신데요. 약간은 좀 정리할 시기가 지난 종목들로 포트가 구성돼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보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7월 달에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은 역으로 생각해서 위쪽으로의 어떤 변동성도 크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전과 같이 일방적으로 어떤 성장주 쪽에 대한 배팅이 이어질 거냐라고 본다라면은 제가 볼 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긴 안목에서 본다라면은 저 PBR, 저 퍼주와 같은 오히려 구경제 관련주라든가 저평가 관련된 종목군 쪽에도 일정 부분 좀 관심을 두는 게 좋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궁극적으로 2분기 실적은 뭐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게임 업종이라든가 뭐 오늘 한샘은 제가 볼 땐 거의 주문 실수 같으니까 뭐 리바트를 비롯한 몇몇 건자재 업종군들 실적주 쪽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좀 보여지고 화장품과 제약주 이제 와서 또 버리기는 아쉽죠. 일단 단기 대응은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에 강력한 하락이 있었다라면은 뭐 그거에 뭐 그만큼 다 오른다고 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비교적 짭짤한 상승세도 한 번쯤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과 제약주는 단기적인 대응 방편으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장세, 어려운 날인데요.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조영 운영위원과 함께 포트폴리오 좀 점검을 쭉 해봤습니다. 그럼 먼저 가격 전략부터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종목 한국정보인증입니다. 핀테크 관련주 가운데서도 사실은 탄력이 그다지 좋은 종목은 아니죠. 비중 축소 의견 나왔습니다. 목표가 10,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7,900원 제시됐습니다. 두 번째로 메타 바이오메드, 약간은 좀 이제 미련을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반등의 목표치 8,000원이고요. 손절 라인은 6,500원 제시됐습니다. CQ부도 있는데요. 이 종목은 보유 의견인데 목표가 13,000원, 이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좀 우려가 되는 종목 KH바텍인데요. 이 종목 비중 축소 의견 나왔습니다. 오늘도 신저가를 연일 경신하면서 최근에 꾸준히 부진하고요. 삼성전자 실적에서 보여준 것처럼 스마트폰 쪽 사업이 좀 좋지가 못합니다. 목표 주가 18,000원 제시했고 손절 라인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수정 레시피 보시죠.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PBR, 저 퍼주 쪽으로 좀 관심을 갖자라는 이야기 나왔고요. 그리고 게임 건자재 쪽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이 게임 건자재 관련주들 함께 좀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와 화장품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만 대응하자라는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이 12시 30분, 우리 시간으로 12시 30분에 중국 증시 오전 증시가 마무리가 되잖아요. 지금 중국 증시 제가 증시타파에서도 실시간으로 계속 좀 전달을 해드리는데 오전 증시는 1.3%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빨간불 켜면서 중국 증시 점심시간에 돌입하는 모습인데요. 그럼 종목 진단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들어와 있는 종목이 역시나 중국하고 관련된 3일 각기, 이렇게 좀 중국 소비주들 걱정 많으실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6058번님께서요. 3일 각기를 18,000원에 사셨대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종목의 비중을 굉장히 크게 실으세요. 70% 담아주셨거든요. 이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울산지점으로 가볼게요. 김용학 대리 연결돼 있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3일 각기입니다. 이 종목은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3위각기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좀 조정폭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것에 3위각기도 함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3위각기 올해 들어서 일본의 피아노 업체도 인수하면서 중국 진출에 속적으로 좀 가속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주가의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좀 모습을 살펴보면 기간에서 한 50만 주 넘게 최근 한 달 동안 거의 한 60만 주 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공시가 나온 게 연기금에서 국민연금에서 비중을 한 1% 가량 줄였다라고 이렇게 공시를 했는데 그에 대한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개인이 매수를 하고 기관이 매도하는 구조로 이렇게 나아간 상황이라서 수급적인 개선이 좀 지금은 좀 필요한 시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4,300원대 어느 정도 201선, 241선 좀 겹치는 구간이라서 이 근처에서는 좀 지지적 테스트를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 좀 반등을 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5,400원, 5,500원대 전고점 구간에서는 또 매물이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단은 그 4,000원과 5,000원 사이의 박스권 구간이 당분간은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박스권 매매 전략으로 나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선은 4,000원 이 구간을 좀 정확하게 좀 잡으시고 이 구간 이탈 시에는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종목 들어왔는데 시세를 확인해보고 약간 깜짝 놀랐던 게 3일 각기 저희가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5,000원에 사셨고 비중이 20%인데 지금 3일 각기 현재 전략 박스권으로 대응하자라는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매수가까지는 좀 오지 못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욕심을 버리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어떤 종목 볼까요? 쭉 보니까 그래도 확실히 시장 분위기가 조금 나아지긴 했나 봐요. 양봉 전환되는 종목도 중간중간에 눈에 보이고요. 크라운 제과는 상승 전환이 됐네요. 산성 LNS 조금 전에 들어왔나 봐요. 이 종목 보겠습니다. 4349번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11만 5천원에 비중 30%인데요. 지금 벌써 둘, 넷, 여섯, 6거래일 연속해서 지금 밀려나고 있는 거죠. 아이고 차트 볼까요?
7월 달이 상당히 화장품, 제약 바이오에게는 어려운 달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장에 장중에 9%나 빠지다가 지금은 좀 낙폭 많이 줄였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좀 손실 구간에 놓여 계신데 김용학 대리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네, 뭐 화장품주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나타나면서 뭐 삼성 LNS도 이렇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은 화장품주가 다시금 한번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모레퍼시픽의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 35만 원 구간을 깨지 않고 다시 재반등이 나온다면 전체적인 화장품주들 다시 한번 더 랠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픽을 한 35만 원 정도를 바닥권으로 잡는다면 삼성 LNS는 한 7만 6천 원에서 8만 원 구간, 이 구간을 또 지켜내느냐가 좀 중요한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올해 실적이 좀 대폭적으로 좀 개선이 되면서 전체 화장품주 중에서도 PER로 따졌을 때 한 25배 구간, 그래서 뭐 그렇게 비싼 거품이 많이 들어간 종목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중국의 소비 관련돼서 실적이 올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나 뭐 화장품 전체적인 업황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좀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면서 하락을 했는데 그 물량을 기관 쪽에서 그래도 다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새롭게 좀 삼성 LNS를 좀 매집하는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반등 나오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8만 원에서 12만 원 구간, 이 구간을 좀 넓지만 좀 박스권 구간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느 정도 화장품주들이 하락을 멈추고 좀 바닥을 형성한다고 하면 목표가는 다시 한번 더 중고점이 한 12만 원 정도 다시 한번 잡고 좀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 LNS 지금 화장품주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로 숫자로 확인이 되는 종목 가운데 하나죠. 이 종목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주들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멘붕이신가 봐요. 지금 한미약품이 강하게 반등을 합니다. 지금 현재 10%나 오르면서 52만 원권 지나가는데 이번 시세 좀 속임수의 시세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은 저번에 제약 바이오의 랠리 즐기지 못하신 분들은 뭔가 막차 같으면서도 타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는 구간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조금 현명하게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장 그래도 급락은 서서히나마 진정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또 재미난 이야기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심심타파로 넘어갑니다. 우선은 코스피 지수부터 좀 볼까요? 지수 한번 띄워주세요. 한 1, 2포인트만 더 오르면 오늘 상승 전환도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좀 빠르게 회복하고 있죠. 한 3포인트, 지금 3포인트만 더 올라주면 상승 전환 나옵니다. 2112포인트까지 회복돼 가면서 오랜만에 사실은 이번 주 내내 밀려났잖아요.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해서 하락을 하는데 5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이 됐다라고 오늘 마무리할 때쯤에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단은 이런 급락세가 진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한 주 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코스피 지수가 4% 넘게 빠졌고요. 코스닥 지수는 7% 가까이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고요. 그런데 이번 주에 선전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장세 속에서도 선전한 안전지대가 된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라는 궁금증에서 오늘 심심타파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상승률 상위 종목, 하락률 상위 종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거래소에 대안이 됐던 종목군 쫙 뽑아봤습니다. 우선 상승률 상위 종목 명예의 전당 리스트부터 좀 확인을 해볼게요. 한성기업, 동원수산, 사조 오양순으로 40%대 나란히 또 수익을 기록하면서 한 주 동안에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쭉 보고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생선, 물고기라는 키워드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세 종목이 모두 다 이 수산주로 분류가 됩니다. 오늘 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사조 오양 한 종목 제외하고 한성기업이나 동원수산은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또 쓰기도 한 종목입니다.
장세 분위기를 이겨내고 최근 들어서 연일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 사실은 저도 약간은 좀 헷갈려요. 과연 무엇 때문에 올랐을까? 얼마 전에 이 뉴스를 보니까 오징어를 비롯해서 이 동해안 쪽에서 어획량이 좀 급감을 했답니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니까 아무래도 공급이 좀 줄어들게 되면 어가가 상승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럴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또 국제 유가가 최근에는 이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또 이런 수산주에는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또 한 주 동안에 수산주가 시장의 대안으로 부각받는 모습이었는데요. 나란히 40%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까요? 코스닥 쪽에서 많이 올랐던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참고적으로요, 지금 제가 리스트 정리한 것에서 우선주는 좀 제외를 하고 뽑아봤습니다. 용현BM, GTNT, 큰랜사이언스 이들 종목은 사실 공통점이 없어요. 용현BM 같은 경우는 조선 기자재 쪽으로 좀 분류가 되는데 최근 들어서 바닥권에서 굉장히 잘 올라옵니다. 이 용현BM의 엄마라고도 볼 수 있는 현진소재 이 종목도 최근에 흐름 양호하더라고요. 용현BM은 한 주 동안에 50%나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GTNT는 현재는 관리 종목으로 좀 지정이 돼 있어요. 이 종목도 한 50% 정도 이번 주에 상승 흐름 나타냈고요. 마스크주의 대표 주자 크린앤사이언스도 34% 오르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시장 분위기가 서서히 조금 진정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이들 종목들의 강세 흐름도 좀 꾸준히 이어질지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대안이 될 수 있을지도 보시면은 또 시장을 보는 또 다른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심심토파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그래도 마무리할 때쯤에 시장 분위기가 좀 나아져서 제가 조금은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 내내 저도 뭔가 시장이 빠지면서 기분도 우울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종목들 마지막으로 좀 선물을 드려볼게요. CJ ENM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공 세레머니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이 종목이 사실은 뭐 5%, 10% 빠지는 날이 없어서 저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밀려난지 몰랐거든요. 이 종목도 7만 원권 이탈했고 7월 달에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네요. 7만 2천 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15%입니다. 현재 손실로 돌아서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김용학 대리님 어떻게 보세요? 네, CJ ENM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4만 원대 주가에서 8만 원대까지 좀 상승폭이 좀 컸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올해 실적 부분에서도 좀 대폭 좀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주가도 이렇게 반응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좀 코스닥이 제약 바이오 등으로 인해서 코스닥 지수가 좀 하락을 하면서 코스닥 대표 종목 중 하나인 CJ ENM도 함께 이렇게 하락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한 8영업일 연속으로 이렇게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 최근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기관이 계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어쨌든 그 물량을 좀 받아가면서 좀 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좀 60일 이평선에서 어느 정도 하락이 좀 멈추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좀 할 만한 그런 자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또 한 60일 이평선 아래쪽에서 좀 반등을 나타내는 모습인데 한 66,500원 이 구간을 좀 지지선으로 잡고 좀 반등을 좀 노려보심이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손절선을 마찬가지로 66,500원 이 구간 60일 이동평균선 이탈하면 손절을 하신다라는 생각으로 좀 다시 한 번 더 좀 반등을 노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간략하게 저희가 빠르게 한번 살펴보죠. 아모텍 짚어보겠습니다. 이 종목 2.3% 정도 현재 하락이고요. 17,000원권 부근 왔다 갔다 합니다. 8013번님께서요. 18,000원에 사셨고요. 비중 70%로 담아주셨습니다. 18,000원에 사셨으면 약간의 좀 손실 보고 계신 건데 이 종목은 간략하게만 좀 들어볼게요. 김용학 대리님 부탁드려요. 네, 아모텍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달째 좀 박스권 흐름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외국인 기관 수급이 최근에 좋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어쨌든 박스권 안에서 좀 상단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좀 중요한데 좀 15,000원, 2만원 그 구간에서 지금 2만원 구간을 좀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와야지 한 번 더 좀 주가가 레벨업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는 15,000원 구간을 좀 지지선으로 잡으시고 이 구간 이탈 시에는 손절하신다라고 좀 생각하시고 2만 원 돌파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다시 한 번 더 좀 주가는 레벨업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고 종목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종목 진단까지 이렇게 쭉 해봤습니다. 지금 서서히 또 시장이 낙폭을 줄이면서 게시판도 약간씩 좀 붐벼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하수님께서 정보를 주셨어요. 내일 토니몰이 상장합니다. 올려주셨는데요. 찾아보니까 공모가 상당히 좀 세게 형성이 됐더라고요. 58,000원에서 현재 좀 공모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내일장에 또 화장품주들 연동해서 좀 살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이제 장 마감 2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더 힘을 낼 수 있겠죠. 오늘 장도 현명하게 대응 전략 세워보시고요. 내일도 놀러 오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내일 만나요.